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저번에 현재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 6가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캐나다가 힘들면 왜 사냐, 다시 떠나면 되지 않냐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어도 캐나다에 사는 이유 3가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캐나다 이민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는 어떤 부면들이 캐나다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이주공사 유학원 하시는 분들께는 불편감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 캐나다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긍정적인 부면을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의 장점들도 많이 올렸어요. 이런 영상들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로 캐나다에서 일어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이 팍팍한 삶이 되어버린 캐나다의 현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현재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캐나다에서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그 이후에 이민을 하신 분들과는 어려움을 좀 공유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답니다. 또 그렇게 힘든 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힘도 낼 수 있고 방안도 찾아낼 수 있으니 좀 가볍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힘들어도 캐나다에 사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영어권에서 80대의 연로한 분들께 길거리 인터뷰하는 영상을 좀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그분들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젊은 시절로 가서 되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냐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부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는 살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돈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캐나다도 갈수록 경제적으로 팍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에서는 오늘 저의 가족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비를 줄이기 위해 저의 가족 식사 한 끼를 더 만들게 되고, 회사 회식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보다는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하루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또 남편과도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날 기준 12월 23일이 되면 남편의 회사가 2주간 쉬는데요. 아들도 2주 동안 학교 방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연말을 함께 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기에 어디로 가족 휴가 다녀오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집안에 필요한 일들을 돌보면서 가족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소소하게 보이지만 사회의 여러 시스템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이라는 관계에 집중하면서 보낼 수 있는 곳이 이 캐나다이기에 저희는 캐나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생활이 존중받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12월 23일부터 2주 정도 쉬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저희가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 앞뒤로 휴가를 좀 더 써서 한 달 정도 한국을 다녀오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케이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고요. 주어진 휴가에서 합리적인 선이라면 개인의 사정과 의견이 아주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답니다. 이건 휴가뿐 아니라 다른 많은 면에서도 적용돼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월차, 연차도 상사의 휴가에 맞추어야 하는 암암리의 규칙 같은 것이 있었고요. 공휴일 하루 앞뒤 붙여서 연차를 하루 더 쓰려면 아주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 눈치를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일이 돼요.
그리고 육아휴가, 출산휴가도 정해진 기간에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쓰니 왜 더 안 쓰는지 의아해할 정도로 아빠들의 육아휴가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엄마들은 당연히 눈치를 보거나 휴가를 쓰거나 커리어 단절, 육아휴가 때문에 할 필요는 전혀 없죠.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외모가 어떻든 그것이 평가의 잣대가 되지 않는답니다. 어디를 갔다 오든 누구를 만나든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걱정하는 시간이 덜어지니 정말 필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할까요?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의 한 부면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민자분들의 1순위가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만 6살, 여기 학년으로 1학년이에요. 저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글도 영어도 곧잘 읽고 학교에서 배우는 산수를 좋아한답니다. 학교 가는 것을 아주 재밌어 하는데요. 가외 교육을 시킨 적은 이전에 짐내스틱이라고 체육관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그런 것과 스케이트 그리고 축구를 시킨 적이 있었네요. 보통 2-3개월 과정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했었어요.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이것저것 벌써 아이 학원을 많이 보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물론 다른 아이가 뭐 한다고 하면 나도 좀 아이한테 시켜야 하나? 이런 게 있긴 한데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우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는 점,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는 점, 또 어릴 때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점, 실수에 관대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또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저는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만족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대학을 다녔던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어도 그에 도달하기 위해 대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답이 틀리더라도 혹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시도하는 친구에게 그의 도전 정신을 높게 산다거나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하라는 말에 다들 거리낌 없이 손을 들고 질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요.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사담도 중요하고요. 일을 못하면 트레이닝 하면 되고 실수를 해도 다시 가르치면 되니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영어가 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실수에 관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나무란다거나 서로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사과하라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른들의 개입이 잘 없어요. 집에 가서 따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알려주고 아이가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기에 이곳에서 아이를 대하는 면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캐나다 사는 게 여러 면으로 팍팍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족하는 이유는 가족의 삶, 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비교적 비교와 경쟁을 벗어난 시스템 속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시작은 가족과의 평안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모두들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하지만 곁을 지켜준 소중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